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66%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735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8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오늘 891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코스닥도 머지않아서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등락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난리 났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 4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1.6%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735억 원 들고 왔어요. 그런데 1.66%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을 보면은 오늘보다 어제가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았죠. 어제보다 훨씬 더 작은 돈이 시장에서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주식시장이란 곳은 실제 우리가 투입되는 돈 여기에다가 좀 더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투자 심리가 합해지게 되면은 바로 시가총액이 됩니다. 여기 돈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거래하는 이 돈보다 이 투자 심리가 훨씬 더 많이 좌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식 시장입니다. 흔히 우리 주식 투자를 가지고서 마음의 사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이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돈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냐고 보면서 매매 시점, 포인트, 시기를 어떻게 가늠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투자를 합니다. 또 그리고 뭐 경제 공부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죠.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게 되면은 실제 투입되는 돈보다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훨씬 더 크게 좌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식 투자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마음의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수련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이 경기순환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한 사이클을,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횡보 이런 모든 사이클, 그거 합해서 한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한 사이클을 갖다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라면 한 사이클 이제 한 번은 다 경험해봤다.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봤다 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 이래 보면은 한 20년 정도 하면은 이제 요거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느긋하게 갈 수가 있죠. 한 30년 정도 하면은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예전에 이랬었고 이번에 이랬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항상 새롭게 맞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식시장에서 한 사이클이 한 10년 정도라고 보면은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199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200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1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곧 회복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니네. 해서 좀 더 올 3월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라도 앞으로도 회복될 거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도 돼.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참 그 정도 경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가지고 아무리 마음에서 준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도
실제 막상 실전에 탁 부딪히게 되면은 이때까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혹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이 굉장히 짧은 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운이 좋다면 좀 지우고 정리를 좀 하면은 이런 거죠.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 하락하는 구간도 있고, 상승하는 구간도 있고, 횡보하는 구간도 있고,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구간도 있고, 뭐 굉장히 시장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갖다가 10년이다 이렇게 잡아본다면은 아주 짧은 요 기간의 모습만 보고서 한 1년 정도 투자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몇 달 정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장기간 동안 주식시장 계속 좋지 않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은 안 돼. 이런 선입견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짧은 시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한 6개월, 1년 정도 경험했는데 때마침 내가 들어간 시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자만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투자 규모를 갖다가 좀 너무 무리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빚까지 냈다가 그래 잘 살다가 이래 오르지 않는 내가 예상하지 않는 경험해보지 못한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투자 실패 또 게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은 탈탈 틀리게 되는 것도 이런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다 이해했을 때 마음의 안정이 좀 찾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0년 정도 걸려야 제대로 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이게 참 힘든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게 일단 시장 자체는 돈 더하기 이 투자 심리인데 이 투자 심리가 돈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 있는 게 주식 시장인데 실제 사람들은 이 투자 심리 자체를 갖다가 무시를 해버리고 돈에다가 아니면 이 돈을 버는 곳에 좀 집중을 해서 자꾸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실제 시장은 이 돈에다가 심리가 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내가 당황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무리 심리를 열심히 내가 연구했다 손치더라도 굉장히 좀 이렇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야 이제서야 이제 한번 초보 딱지 떼는 건데 한 10년 정도 지나야 초보 딱지 뗀다고 보면은 이제 꼴랑 한 몇 개월, 한 2, 3년, 5년 했다고 해서 아이고 내 진짜 이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또 이 주식시장이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심리적인 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뭐 오전 시황이라든지 마감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집중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은 뭐냐면은 투자 심리를 갖다가 좀 굳건하게 만드는데 다지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급락하면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그때 아이고 별거 아니니까 뭐 괜찮다. 담담하게 넘어가라. 뭐 세력들 머리 꼭대기 위해서 놀아야 된다. 이거는 뭐 과감히 매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매수도 해봐야 된다.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좀 떨렸는데 좀 안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시향을 올린다는 게 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뭐 변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오전 시황이나 뭐 이런 장중 시황 장중 시황이나 아니면 이런 마감 시황들을 통해서 그런 심리를 굳건하게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어떻게 소요하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투자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 자 정부에서 돈 푼다 그럽니다. 558조 예산안 합의를 했다 그럽니다. 이 중에서 정부에서는 원래 556조를 이야기했었는데 2조 2천억 좀 더 추가를 해서 부채를 좀 낸다고 하네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고 하면은 사상 최대 연도별 예산 규모로 보면은 사상 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어떤 뭐 진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면 정부 주도로 해서 돈을 푸는 정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다라고는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정부가 뭐 진보가 될지 아니면 보수가 될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누가 되든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돈은 뭐냐?
어디서 노는 기고라고 생각하면은 세금이죠. 세금 더하기 부채입니다. 세금 더하기 부채. 세금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고, 부채는 뭐 우리가 내든 아니면 우리 아들, 딸들이 내든 내는 거예요. 일단 정부는 이렇게 끊임없이 예산을 정해 계획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1970년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뭐 디플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고, 1970년대 미국 경제를 대변하자면은 뭐 정부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케인즈 실패. 정부가 내가 다 알아서 한번 해볼게 하다가 실패한 게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 대해서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때 이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할게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세금 많이 걷어서 알아서 하는 정부였습니다. 게다가 이 노동자의 인권이 그때 굉장히 강화가 되었죠.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하고 노동자 편을 굉장히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이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한번 올려진 월급을 갖다가 이렇게 깎을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 뭐 어려워서 잠시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월급 올린 거 잘 안 깎이죠. 덜 준다 그러면 난리 지길 겁니다. 이렇게 노동자도 월급 깎기는 힘들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되고, 또 한 번 늘린 이 예산도 이렇게 깎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돈 남는 게 없어요. 정부에 세금 내고, 그리고 월급 다 주고 나니까 나는 뭐 먹고 사노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되지 않는데 이게 뭐 안 되겠다 해서 가격을 이빠이 올려본 거예요. 가격을 이빠이 올렸습니다. 상품 가격을 이빠이 올려보십니다. 엄청나게 올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는 계속돼 가는데 물건 가격은 계속 오르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가격은 계속 올라. 인플레이션은 발생된 것도 아니다. 이게 가격이 그냥 계속 올라. 미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때려 풀어도 더 올라. 돈 풀면은 더 오르잖아요.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케인즈주의가 이때 좀 나쁘십니다. 1970년대 좀 나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뭐 정부 실패, 뭐 시장 실패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970년대 이렇게 정부 실패를 경험한 시기가 있었지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넘어가고 있죠. 많이 가고 있어요. 정부라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라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고 정부라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부 실패 경험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띨빵하게 해도 저렇게 띨빵하게 할 수가 없다. 규제를 갖다가 땜빵질을 24번에 때려 붙지만은 시장이 완전 박살나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이빨 막 오르고 있습니다. 저게 정부 실패라고 보면 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대가리가 급배 안 된다, 그게. 끝난 거예요. 그게 정부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는 왜 없냐? 시장 실패도 있죠. 2007년도,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사람들 시장 실패는 왜 일어나는데? 시장 실패는 이런 거죠. 이게 아파트 가격이 납시다.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죠. 이렇게 계속 오른다 봅시다. 오르면 빚내서 살면 또 오를 것 같거든. 사람들은 계획적이잖아요. 일단 사서 돈 버는데 눈이 딱 꼽혀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막 빚내거든. 그래서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도 막 오르고 막 해요. 그러다 보면 나라 박살 나는 게요. 시장 실패 한 번, 정부 실패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세상을 흘러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렇게 됐죠. 돈이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래 돼 보십니다. 정부 실패하면 돈이 줄어들어 개판 나가지고, 시장 실패하면 또 줄어들어요. 또 개판 나가지고, 그 가운데 늘어나는 것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화살표 끊는 거 있죠. 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가 집권하든 보수가 집권하든 누가 집권을 하든, 심지어 왕이 집권을 하든, 누가 집권을 하든, 동네 이장이 집권을 하든, 누가 집권을 하든 나라를 아무나 집권을 해도 돈이 늘어나는, 이게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세상 안에 사회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는 겁니다. 뭐 민주주의가 뭐 아니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위에 있는지 압니까? 돈을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주의도 자본주의 안에 있어요. 큰 틀은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알기 때문에
주식 투자 열심히 하는 거지요. 왜?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사서 사실 뭐 올라온 건 아닙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샀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럼 금융투자 쪽에서는 왜 샀노? 당연히 외국인들이 선물을 갖다가 뭐 더 사붙겠죠. 그러면 이게 선물이 있고 현물이 있으면 돈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왔다는 게 이 금융투자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선물에서 현물로 쭉 흘러내려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현물 쪽으로 매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기관들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주목해야 될 것은 뭐 변하죠.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돈이 이렇게 결론은 돈이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진보 정부가 들어서 개판을 한번 치고 아니면 시장이 한번 보수가 들었으면 또 시장이 한번 개판 치겠죠.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가는 가운데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목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진짜로 주목해야 될 건 언제?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경기 지표가 잘 나갈 때 정부 실패해서 뭐 돈이 늘어나든 시장 실패에 의해서 뭐 돈이 늘어나든 어쨌든 돈이 많으면 경제는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경기가 좋다 할 때 그때 판다 보면은 계속 사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업종들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거 보면 됩니다. 이 업종 돈 들어온 거 보면 돼요. 그래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오늘 매수한 종목 보니까 15개 종목이나 됐디데이 이거 살펴보면 되죠. 자, 이 중에서 보니까 뭐 오늘 산다고 해서 다 사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령제약, 카카오, 두산 인프라코어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종목들은 이렇게 지금 일단 보령제약 보면은 참모들이 때 매수했다가요. 올해 참 잘 매수했네 매수했다가 이렇게 지금 매도 진행 중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잖아요. 카카오는 사실은 뭐 이렇게 플랜A 참모들 진짜 매수 잘했습니다. 2019년도 이때 10만원 선에서 진짜 매수 잘했어요. 이때 매수해서 지금 계속 분할 매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 몇몇 참모들은 분할 매도 하지도 않았어요. 진행 중이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이때 참모들이 아주 좋은 시기에 진짜 매수 잘했습니다. 이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을 때 이때 매수한 것 같은데 잘했어요. 참모들이 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세 종목 빼고 나머지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뭐 정리 굉장히 많이 해드렸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오전 가치투자연구원 장중시황에서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그런데 또 요 종목들도 내일 장중시황을 통해서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은 정리를 또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오지게 지금 정부 실패가 부동산에서 띨빵하게 해서 한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부 실패는 여러분들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공부하고 싶으면 1970년대 미국 경제를 딱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면은 노동자의 권리가 강해져서 노동자의 월급을 갖기 힘들고 정부에서 세금 이빠이 걷어가지고 정부에서 다 푸는데 돈은 여기서 다 쓰죠. 기업들은 노동자들 월급을 갖지 못하고 세금을 갖다가 땡가먹지 못하니 에라이 모르겠다 해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해서 가격을 이빠이 올려보십니다. 물건 가격을. 그래서 경기 침체는 가속화되는 가운데 물건 가격이 올라간 것이 바로 미국의 1970년대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박살난 게 1970년대 미국이며 그걸 정부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가운데 돈이 엄청 늘어났죠. 자, 정부 실패하던 그 이유는 뭐 시장 실패 없었나? 보수가 잘한다, 진보가 잘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핵심은 돈이 늘어난다.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다음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실제 투입된 돈 더하기 이 투자심리, 특히 투자심리가 더 크게 좌우하는 곳이므로 아무리 내가 경제 공부 열심히 한다 해도 심리가 유리 멘탈이면 택도 없는 거다. 그런데 이게 참 또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이 처음 경험하다 보면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한 바퀴씩 돈다 이 말이야. 10년 되기 전에는 다 초보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자기 안다 아닙니까? 내 주식 투자 몇 년 했는지 알잖아요. 내가 10년이 안 됐다. 초보자라 생각하십시오. 나는 초보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이상 됐다. 10년 이상 돼도
또 스스로 공부해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진짜 매일매일 주식 투자 뭐 시장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했는가? 그게 아니었다면 한 15년에도 아이고 난 아직 초보 티를 벗지 못하고 있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이 주식시장인데 대부분 흥하는 것도 시계를 잘 만나서 흥하지만 대부분의 망하는 이유는 또 너무 자만해서 자만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게 또 주식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내일 장중시장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